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000명 감사합니다. 1000명. 저희가 감사합니다. 5년 반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를. 우선 하나 팬들 분께 저희가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 야구 방송을 한 뒤로 네, 한 방에 한 300명이 늘었어요. 하나 팬분들이 의리가 있으세요. 그럼요. 야구 팬들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혹시 오늘 처음 듣는 야구 팬이시나 하나 팬이시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스포츠 센터 시간이고요. 네, 저는 쌤입니다. 저는 로우 타일러입니다. 오늘 그 하나 이글스 관련된 방송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에서 언급드리려는 내용은 안치홍 선수가 하나 이글스에 6년 72억 원의 계약으로 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안치홍 선수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좀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치홍 선수에 대해서. 안치홍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데뷔한 1990년생 선수고요. 기아에서 뛰다가 이번에 롯데에서 4년간 뛰었고요. 다시 이제 한화로 이적을 하게 된 이제 15년 차에 들어서는 아주 베테랑이고 커리어도 굉장히 우수한 선수다. 15년 차면 지금 나이가 90년생이니까 만으로 치면은 이제 33세. 33세. 네네네. 근데 6년 계약. 네네. 6년이지만 실제로는 4+2여가지고 이루수입니다. 이루수인데 최근에 1루수로 또 이제 같이 그 출전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타격이 좋은 선수인가 보네요. 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통산 성적을 제가 좀 찾아왔는데 14년 통산 타율이 2할 9푼 7리. 3할에 거의 근접한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출루율도 3할 6푼 3리. 그리고 140홈런에 그 WAR이라는 숫자를 아마 제가 야구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그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이게 보통 한 시즌에서 3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 정도면은 잘한 선수다. 대체 선수 기여도.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WAR이 이제 Win Above Replacement라는 거의 약자고요. 네. 그 리그 가장 평균의 선수 대비 이 선수를 썼을 때 몇 승을 더할 수 있는지. 평균 이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WAR이 3이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를 썼을 때 3승을 더할 수 있다라는 가장 직관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은 0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요. 평균 이하의 선수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를 평균 선수를 대신 썼을 때 마이너스 뭐 WAR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오히려 3패를 더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잔인한 수치긴 한데. 그러면 만약에 네네. 그 수치가 떴어요. 네. 그 선수에 대한 평가에서 네네. 마이너스 3이 떴다. 네. 근데 그 선수가 FA 시즌이야.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통? FA를 신청을 하지 않죠. FA 권리는 FA 시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요. 이제 선수 본인이 그거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면은 네. 그때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FA 시장에도 한 거의 30명 가까이 선수가 대상자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시장에 나온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1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까지는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모든 선수가 다 FA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뭐 궁금한 게 많지만 네네네. 다음번에 하고. 네네. 어쨌든 이번엔 안치홍 선수니까. 그래서 안치홍 선수의 그 WAR 수치가 14년 통산 WAR이 40입니다. 40. 그러니까 한 시즌 평균 대략 3 정도는 했다는 거죠. 워낙 뭐 신인 시즌이라든지 뭐 군 제대 시즌이라든지 이런 시즌을 제외했을 때 WAR이 40이라는 것은 한 시즌에 3 내외는 꾸준히 14년 동안 해왔다. 저는 이 꾸준함에 가장 강점을 주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FA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네, 근데 이 선수를 하나 이글스가 잡을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은 뭐 말씀하시죠. 저는 약간 33살이라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게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야구 선수의 좀 수명이 길어진 느낌이 들어요. 최은성 선수가 작년에 6년 90억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은성 선수도 9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기준으로 5년 계약이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90년생.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보다 1년 늦게 계약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6년 계약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 프론트에서 좀 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4+2년의 계약이라는 건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은 일단 4년 계약은 동의하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4년 뒤에 구단과 선수가 모두 동의를 했을 때 나머지 2년의 옵션을 연장할 수 있는
그래서 4+2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년 계약 기준으로 보자면은 보장 금액이 47억이고, 그러니까 1년에 한 10몇 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2억 정도. 그리고 옵션 금액이 8억. 총 4년 55억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 이글스의 그런 약간 하위권 팀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의 계약이다. 성공적이다. 성공적이고 합리적이다. 네네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옵션 8억이라는 금액은 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타가기를 바라는 금액이에요. 옵션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기준치를 넘겨야 받아가는 일종의 인센티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년 계약을 했는데 4년 동안 인센티브 하나도 못 받아가는 것보다는 팬들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8억이라는 옵션 금액을 모두 받아가기를 희망을 하는 거죠. 사실 중요한 게 보장 금액인데 그 보장 금액이 4년 47억이면은 연평균 말씀드렸듯이 한 12억 정도 금액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안치홍 선수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계약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저번 방송에서 네. 한화의 타선이 굉장히 걱정이다. 맞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네네네.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죠. 내년도 사실 FA 시장에서 큰 대우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번은 가장 큰 대우를 물어온 건가요? 왜 제가 사실 안치홍 선수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겹쳐요. 하나 기존 선수. 지금 최은성 선수가 실질적으로 1루수로 출전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하나 2루에는 문현빈 선수라는 저번 달쯤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졸 신인에서 100안타를 친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 그러니까 유망주가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문현빈 선수 이외에도 그 2021년도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정은원 선수 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 포지션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그 로드타일럼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가장 큰 문제 타선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영입이 필요했고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해본 결과 충분히 교통정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지명타자라는 포지션도 있고 최은성 선수가 1루수로도 출전을 할 수 있지만 우익수로도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2루수인 문현빈 선수와 정원원 선수가 아직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치홍 선수의 보장 계약인 이 4년 동안에 두 선수가 그 문현빈 선수와 그 정은원 선수가 병역만 해결할 수 있어도 충분히 하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된 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 알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안현 선수가? 일단 그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프로야구에서 셀러리 캡 제도가 지금 작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셀러리 캡이라는 건 이제 선수단 전체 연봉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인데 롯데자이언츠에서 작년에 FA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거액을 풀었습니다. 세 선수를 합쳐서 170억의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진혁 선수, 한현희 선수, 그리고 유강남 선수까지. 그래서 그 170억이라는 금액을 모두 썼고 올해 또 그 롯데 FA 선수 중에 전준우 선수가 있거든요. 전준우 선수는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선수도 4년 금액 기준으로 한 40억 가량 지금 또 그 셀러리 캡을 소진을 한 상황이라서 아마 롯데 내부에서는 안치홍 선수를 잡을 만한 셀러리 캡 그 금액이 분명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실 안치홍 선수가 하나의 입단이 확정된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셀러리 캡이라는 부분이 좀 더 크고 사실 왜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이해에는. 왜냐하면 하나에서 워낙 좋은 대우를 한 것도 분명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FA 선수가 공지가 되고 금요일에 공지가 됐는데 일요일에 바로 일요일날 이제 만남을 갖고 월요일에 바로 계약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FA 시장에 나온 지 3일 만에 일사천리로 모든 게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FA로 치면은 2호 계약이고 1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전준호 선수가 전체 1위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타팀 이적 계약으로는 지금 2위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 프론트에서 좀 그 전부터 그렇죠. 시즌 종료 전부터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많은 준비를 한 게 아닌가. 밑밥을 계속 그렇죠. 깔아놓고 있었다. 롯데자이언츠가 부산 연고의 팀이잖아요. 네. 그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 일요일날 첫 협상 자리를 가졌는데 그 하나 단장과 대표이사가 모두 가가지고
이제 협상 과정에 참여를 했다라는 음. 썰이 있습니다. 어. 네, 이거는 뭐 확인된 기사는 아니고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을 뭐 많이 사실 들였다. 프로 선수는 결국 그 가치 결국 돈으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돈을 받는 직종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하나에서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인 금액으로 제시를 했다. 총액 기준으로는. 음. 왜냐면 6년 기준 사실 지금 안치홍 선수가 33세니까 음. 내년부터는 만 34세 시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남은 2년 계약 그러니까 4+2 계약을 모두 행사했다고 했을 때 뭐 39 시즌까지는 한화에서 뛰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은 그런 나이 이슈가 분명히 부담이 발생하거든요. 생기죠, 확실히.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죠. 노화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화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의 금액을 제시를 한 것 같고 안치홍 선수도 약간 본인의 가치 이상으로 한화에서 그 제시를 해줬다라고 그런 뭔가 합치가 있었기에 이런 이적이 발생하지 않았나. 게다가 하나가 지금 아직 좀 어리잖아요. 선수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최은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저는 그 더가웃 리더로서의 역할을 최은성 선수가 충분히 잘해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최은성 선수의 성적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얻기 힘든 게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더가웃 리더가 한 명 더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게다가 지금 이루수 방금 말씀드린 정은원 선수나 문현빈 선수가 아직 충분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안치홍 선수의 노하우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라 그러죠? 무형의 가치가 그렇죠, 그렇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롯데자이언츠 주장이었어요 작년에 안치홍 선수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2023년 시즌 주장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리더십을 인정받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안치홍 선수의 최대 강점은 꾸준함. 그러니까 이것도 방송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들쭉날쭉 한 선수보다는 계속 평균적인 수치를 쭉 이어가는 그러니까 고점도 높지 않지만 저점도 낮지 않은 그런 선수가 야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럼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충족하는 선수가 안치홍 선수가 아닐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수에게도. 네네. 그 하나 전체 팀에게도 그렇고 물론 이제 내부 경쟁이 분명히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프로 선수라면은 그거야 뭐 당연히 그거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삶이죠. 들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타선 어떻게 기대합니까 지금? 올해 그러면 FA 시장에서 건진 대여는 안치홍 선수. 네, 지금 올해 외부 FA는 총 2명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한 명을 뭐 잡느니 혹은 뭐 더 이상 여기서 철수를 하느니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뭐 결정이 나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 주 내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거는 시즌 전까지 계속 됩니다. 근데 이제 계약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여기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영입은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하나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선수 중에 두산 베어스의 양석환 선수 1루수이고 올해 20홈런을 기록한 약간 거포형 타자거든요. 그 선수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양석환 선수의 역할을 안치홍 선수가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건 홈런 숫자이긴 하지만 그것 외에는 저는 안치홍 선수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 홈런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네네. 홈런을 그렇게 많이 쳐도 그렇죠. 이게 제가 그 방송 초반에 언급드린 WAR이라는 수치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사실 홈런을 많이 쳤다고 해도 그만큼 삼진을 많이 당하게 되면 사실 승수에 기여하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종합적인 거를 반영한 지표가 WAR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현재로서는 선수의 가치를 명확하게 대변하는 게 아닐까. 그럼요. 홈런이 진짜 중요하고 네. 홈런만큼 또 흥행의 요소가 없지만 근데 승점에서 본다면 중요한 시점에 적시타 맞습니다. 그걸 내주는 게 진짜 중요하죠.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한 가지 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방송 마치려고 하는데 FA 선수의 그 등급이 있어요. A 등급이 있고 A, B, C 등급이 있는데 진짜 게임 같네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전년도 연봉으로 결정이 되는데 A 등급 선수를 타 팀에서 영입을 해가면은 보상 선수 20인 이외에 한 명의 선수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명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영입하는 팀에서 한화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B 등급 선수를 영입을 하면은 25인까지 보호를 할 수 있어요. 5명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안치홍 선수는 B 등급이었어요. FA 등급이. 그런데 양석환 선수는 A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 선수 5명의 차이도 무시할 차이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 롯데자이언츠에서 안치홍 선수의 보상 선수를 이미 지목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보상 선수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선수를 지명하는 대신에 보상금으로도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 입장에서는 현실을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만큼 롯데에서 지명해갈 선수가 없었다. 플러스 하나에서 보호 선수를 잘 짰다. 하지만 저는 전자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하나 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그 5명 하나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그 25인 리스트를 뭐 직접 작성해 본다든지 저도 작성을 해봤거든요. 그 5인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만약에 20인 명단이었으면은 분명히 선수 유출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수도 보호하고. 그렇죠. 또 이제 WAR 수치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커리어에 있어서 사실 안치홍 선수가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 네. 훌륭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하나 프론트가 역시 스토브 리그에서는 일을 잘했다. 그 스토브 리그에서 일을 잘한 게 내년에 좀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단 최은성 선수가 영입한 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치홍 선수도 충분히 저는 그럴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역시. 조금 더 물론 타선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네. 내년에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생겼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어색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안치홍 선수 하면은 어떻게 보면 기아 타이거즈의 상징과 같은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가 롯데로 갔을 때도 사실 많은 팬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아 팬들은 더더욱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롯데에서도 사실 2+2년 계약이었어요. 4년 계약이 아니라. 네. 근데 2년 이에 구단에서 옵션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치를 인정받아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운 건데 네. 그래서 당연히 왜냐면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주장도 했고 그래서 롯데에 남아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롯데 선수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팬들도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시장이 열리자마자 가장 빠르게 이렇게 영입을 해온 걸 보고 이건 분명히 하나 프론트에서 잘한 일이다.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기아에서 롯데 넘어가서 그 정도의 이미지 쌓기 쉽지 않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대표적인 라이벌이라고 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팬들이 많은 두 개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이제 내년에도 네네. 희망을 갖는 하나 이글스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즌에도 아마 당분간은 계속 스토브 리그 소식으로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스포츠센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드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